보입니까 이제? 네. 자, 요거는 너무 쉽죠. 자, 뭐가 보입니까? 네? 오리랑 네. 오리랑 토끼가 두 개 다 보이죠. 그죠? 난 아직도 하나밖에 안 보인다. 두 개 다 보이죠.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어제 상담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친구들끼리 기말고사를 보고 세 명이서 놀이를 했는데 기말고사를 보고 거기에서 성적이 제일 안 나온 애 머리를 깎기로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눈썹을 밀고. 근데 이게 실제 이 아이들이 시험이 끝난 후에 결과를 보고 자기 아파트 지하에 가서 셋이서 모여가지고 꼴등한 아이 머리를 깎고 눈썹을 다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학폭이 아닌가 해서 학폭까지 열렸었는데 결론은 그냥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 그 머리를 깎은 아이의 아버님이 학폭위가 열리고 그 과정을 보시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셔가지고 그 아이 머리를 다 깎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왔는데 모자를 쓰고 왔는데 머리가 다 밀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냐고 했더니 자기가 상상한 건 비 오는 날 음습한 지하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머리를 깎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들을 본인은 그림으로 그려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중학교 3학년이니까 우리가 심리학 용어에서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요거는 다 인간이 겪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3 때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기괴하고 희한하고 아주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보셨죠? 그런 행동들. 네. 그런 걸로 보면 아주 개구쟁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비 오는 날 지들끼리 머리 깎은 거를 연상을 하시면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 과정의 발달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 프로이드, 그 다음에 에릭슨, 뭐 칼 융, 여러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발달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유아기와 아동기,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기에 있는 부모님만 계시니까 아동기는 이해시키며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준영이하고 준혁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 준혁이는 다 큰 아이 같죠, 그죠? 근데 실제 보면 준혁이만 이렇게 분리해서 놓고 보면 준혁이도 애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상을 살아봤자 10년 조금 넘게 사는 아이인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마치 다 큰 아이처럼 다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해시키며 가르치는 시기고 이 시기를 유도기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끌면 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시기를 유도기적 환경.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유기불안 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갖고 살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이 내가 부모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서서히 주도적인 환경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항과 반항과 비판이 뒤따르게 됩니다. 엄마나 똑바로 하시지요. 실제 엄마의 팔을 잡고 엄마를 폭행을 한 친구도 있고, 근데 엄마가 유도 선수인 걸 모르고 덤볐다가 바닥에 이제 맷때려져서 기절한 아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이르면 아빠가 회사를 조퇴를 하고 오셔가지고 아이를 착시 이렇게 두드러 패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청소년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반항과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부모님이 모범 보이며 함께하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책 읽어, 가서 공부해. 그리고 부모님은 TV를 보시든지 아니면 술잔을 기울이시든지 이러면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판의 어떤 사고를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은 근면성 열등감 또는 정체감, 자기 이해 과정, 즉 자기의 자아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개방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취 또는 성공 또는 좌절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종이도 검사한 게 있으시죠, 어머니? 두 가지 다 했죠. 폴란드 검사에서 보면은 현종이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검사에서는 E 코드가 높은 아주 기질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실제? 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해서 비교적 평가하기가 좋은데 보통 저희 센터에 오면은 4가지 또는 5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능검사, 인성검사, 성격검사, 진로검사, 그 다음에 부모님, 환경검사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자, 부모님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 권위적인 부모가 있고, 즉 매우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권위적인 부모는 대체로 어떠냐면은 아이에게 자애로움에서 좀 엄격한 부모님,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권위가 있는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재적인 거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허용적인 부모는 그냥 자애롭기만 한 부모님들. 방임적 부모님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모님들은 자애롭지도 않고 엄격하지도 않고. 그럼 아이에게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게으르고 책임감이 떨어지고 성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학업 성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검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부터는 아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같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혹시 내 자녀의 데이터가 열리는 게 나는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저를 다시 보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수업에서 이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검사의 표준값만 이해하시면 학교에서 매해 한 번씩 국가 예산으로 심리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심리검사지를 아이가 갖고 오면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은 이 워크숍은 비교적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혁이 어머님이시죠? 동혁이는 머리가 상당히 좋네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준은 우리가 점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검사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자아개념 검사, 특수인성 검사, 폴란드 검사, MNST 학습 전략 검사 하신 게 지금 여러 가지인데 이 검사 한 가지 기본 연수만 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시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의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진로 성숙이 잘 되어 있는지,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개인의 어떤 성격 발달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뭔지, 부정적인 요인이 뭔지 이런 부분들의 기준만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실 때 이 점수의 기준은 보통 T점수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렵죠. T점수. T점수는 상대적인 걸 평가하는 걸 T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폴란드 검사 가지고 계신 거, 자아개념 검사, 그 다음에 이 3가지 검사는 모두 백분위 체계로 되어 있어서 절대적인 점수로 봅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예라고 응답하면 높게 나오고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낮게 나오는 게 백분이고요. 그 다음에 T점수 체계로 되어 있는 거는